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누르고 있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에서 시장이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나스닥이 무려 3% 반등한 하루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다른 불안 요소 중 하나였던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도 어느 정도는 불안감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헝다가 디폴트를 선언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지를 했고, 또 실제로 그에 대한 선대응을 위해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8.9%에서 8.4%로 0.5% 낮춘 점도 시장의 불안을 덜어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완화로 인해 오늘 시장이 크게 오른 것이죠. 반대로 그동안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크게 올랐던 채권 가격은 이틀째 급락을 이어갔고요. 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점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 중 하나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준의 긴축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냐가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아직 시장 여건이 완전히 튼튼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급락했다 급등했다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다시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찬가지로 회복 중입니다. 다만 한국 시간으로 새벽부터는 조금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하락장에서 저가에 샀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온체인 지표에 따르면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장에서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팔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저가 부근에서부터 다시 거의 비슷한 양을 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개미털기인데 강하게 위에서부터 한번 찍어 눌러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설정한 개미들을 모두 강제 청산시키고 그걸 저가에서 다시 주워 담은 거죠. 이런 모습은 사실 주식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습이고요. 특히 한국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상다반사로 당하는 일인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종목은 다 올랐는데 빅테크들 역시도 모든 종목이 강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 애플의 움직임은 돋보였는데요. 애플은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에 힘을 받아서 3.5% 상승했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역대 최고가로 마무리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크게 올렸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주가에 애플의 신제품인 AR과 VR 그리고 애플카 관련된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AR과 VR 제품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고 2026년에는 매출의 무려 6%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거는 기업 가치로서 3,30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00억 달러면 웬만한 대기업 하나보다도 큰 규모죠. 다만 애플카는 아직은 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AR과 VR 그리고 애플카를 향후 애플의 주력 제품의 하나로 넣는다면 애플이 지금 가장 핫한 두 개의 섹터 전기차와 메타버스 이 두 개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은 아니고 현재 주력인 아이폰과 또 앞으로의 가장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서비스 비즈니스가 모두 성장 중이란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분기에 원래 아이폰 13의 출하 목표치를 9천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 낮췄었는데 이거보다는 300만 대 정도 높은 8,300만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치를 올렸고 또 높은 마진으로 인해 애플의 주력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비스 비즈니스도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 이상 올려 200달러로 설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얼마 전 또 한 번의 박스권 굴욕을 겪었죠.
$3,700를 돌파하면서 드디어 박스권을 탈출하나 했는데 귀신처럼 다시 하락하며 박스권으로 되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마존이 박스권 탈출에 실패한 이유는 아마존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시장에 있다고 봐야겠죠. 아마존이 전고점을 시험할 그 타이밍에 때맞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만 조금 뒷받침되었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문제는 4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은 최근 어닝 발표 때마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1월에 있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실적 개선 전망을 보여줘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연말 랠리 등을 타고 충분히 박스권을 탈출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킨다면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기업이 실적 전망을 높이면서 박스권을 탈출한다면 그때는 훨씬 높은 상승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축적의 시간이 길수록 상승을 시작하면 급격하게 오르는 법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횡보를 보여왔고 바로 이 직전 횡보 기간에도 무려 1년 반 동안 횡보를 하다 결국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현재도 딱 1년 반 정도 횡보 중인데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횡보하다 엄청난 상승을 보인 대표적인 주식이 하나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8% 상승하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최저점에서부터는 단 이틀 만에 거의 20%가 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주식이 여전히 모멘텀을 잃지 않았고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지금 가격에서 새롭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1,000 지지선에서 완벽하게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크게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동안 과도했던 하락폭에 대해 시장의 반등과 발맞춰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둘째로 중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초저녁쯤에 발표될 11월 판매량이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겠고 셋째로 일론 머스크가 12월 9일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뚝을 박아버린 게 이날 이후 하락을 점치거나 9일까지 매수를 주저하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UBS가 테슬라에 마땅한 라이벌이 없다며 목표 주가를 $725에서 $1,000로 크게 상향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UBS의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보다도 낮지만 어쨌든 기업의 전망을 좋게 보면서 목표 주가를 거의 40% 가깝게 올렸다는 게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충분히 자극한 요인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이로써 테슬라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발표될 중국 11월 판매량인데요. 역대 최고치는 9월에 56,000대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11월에 수출 물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57,700대 정도를 예상 중인데요. 개인적으로 시장은 5만대 후반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오히려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6만 대 이상의 판매량이 나와줘야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판매량이 나올 경우 테슬라는 4분기에 28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올해 총 인도량도 90만 대를 넘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4분기 인도량 기준으로 시장 예상보다 거의 10% 이상 많은 차량을 인도한 것이 된대요. 하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인도량인 130만 대 수준보다 수십만 대를 더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달성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의 EPS 예상치는 지금의 $8.50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당연히 상향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를 능가하는 폭풍 목표 주가 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게 오른 날이었는데 부디 이 추세가 이번 주 내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